2012년 한 반도체 기업이 9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2천억 원 적자에 누적 결손금만 1조 7천억 원. 업계에서는 저 회사 언제 문 닫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2025년 이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처절한 위기를 겪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전자예요.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정부가 빅딜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당시 메모리 반도체 3위였던 현대전자가 6위 LG 반도체를 억지로 떠안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죠.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2001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디램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얼마나 폭락했냐면 개당 9달러 하던 게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자의 원가는 3달러가 넘었거든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결국 현대전자는 현대그룹에서 쫓겨납니다. 2001년에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이름도 하이닉스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 회사는 생존만을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하이닉스는 무려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요. 2010년에 겨우 흑자를 냈더니 2011년에 또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 와중에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했고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도 무너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옥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에요. 2011년 7월 그는 하이닉스 인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인수 금액은 3조 3천억 원이었죠. 근데 당시 SK그룹이 어떤 회사였냐면 정유랑 통신이 주력인 내수기업이었어요.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태원이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죠.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SK그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임원들 대다수가 인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왜 이 결정을 밀어붙였을까요? 사실 그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반도체 전문가들을 불러 집중 학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SK의 창업자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0년대에 반도체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SK 반도체를 만들었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반도체는 SK의 DNA라고요. 정유와 통신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인수 직후 상황은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2012년 SK 하이닉스는 연간 2227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부채는 9조 3600억 원, 누적 결손금은 1조 7천억 원. 누가 봐도 망한 회사였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여기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추가로 3조 8,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인수 금액만큼을 또 쏟아부은 겁니다. 적자 기업에 왜 추가 투자를 하느냐고요?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태원 회장은 독특한 방식으로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1대1 면담을 한 거예요. 마치 소개팅처럼요. 회장이 아니라 리더로서 하이닉스가 뭘 잘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SK의 수평 소통 문화예요. 창업자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자발성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2013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PC용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3조 3,800억 원을 기록한 거예요. 투자한 금액을 단 1년 만에 회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3년에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발표를 하나 해요. 세계 최초로 HBM 1세대를 개발 완료했다는 겁니다. HBM이 뭘까요? 고대 역폭 메모리, 영어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4년간 연구한 끝에
2013년에 완성한 거죠. 그리고 2015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아무도 이 기술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발열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HBM이 필요한 시장 자체가 없었거든요. 경쟁사들은 HBM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율이 너무 낮았거든요. 손톱만한 칩에 수천 개의 회로를 새겨야 하는데 불량률이 높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은 기존 디램에 집중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대, 3세대를 계속 개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태원 회장이 2016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요. 당시 영업이익이 3조 원대였는데도 위기감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3 4세대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이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3의 성능에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엔비디아가 뭐하는 회사냐면 AI용 GPU를 만드는 곳이에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가 펑크나면 못 달리는 것처럼요. AI 시대에는 GPU만큼 메모리도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HBM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메모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길이 좁았어요. 비유하자면 차선이 32개인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HBM은 차선이 1024개예요. 3, 4, 배나 넓은 거죠. 게다가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데이터 이동 시간이 줄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AI를 돌릴 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반도체 업계에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수요가 폭발한 거죠. 2018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SK텔레콤 영업이익의 17배였어요. 통신 대기업보다 17배를 더 번 겁니다. 거의 망할 뻔한 회사가 말이죠. 그리고 2020년 10월 최태원 회장이 또 한 번 베팅을 합니다. 인텔의 NAND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한 거예요. 금액이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3천억 원입니다. NAND 플래시가 뭐냐고요? USB 메모리 아시죠? 그 원리로 작동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발전해서 SSD가 된 겁니다. 컴퓨터 켜면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르게 부팅되잖아요. 그게 SSD 덕분이에요. 이 인수도 신의 한 수가 됩니다. AI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는 초고용량 SSD가 필수예요.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솔리다임이 바로 이 시장의 강자가 됩니다. 글로벌 SSD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2024년에 약 89조 원이었는데 2029년에는 200조 원대로 커질 거라고 해요. 연평균 17% 이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2024년과 2025년 이야기를 해볼게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폭발합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을 80% 장악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는 HBM이 필수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52.5%예요. 삼성전자가 42.4%, 마이크론이 5.1%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인 거죠. 2025년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매출 2천억 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41%입니다. 100원 벌면 41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제조업에서 이런 마진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더 놀라운 건 SK 하이닉스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쳤다는 거예요. D램과 NAND를 다 합쳐서 처음으로 1위가 된 겁니다. D램 시장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36% 점유율로 1위예요. 반도체 역사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회사가 메모리 1위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2024년 1월 CES에서 광노정 사장이 3년 내 시가총액 200조 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1년 6개월 만에 달성됐습니다. 2024년 6월에 시총 200조를 돌파했거든요. 현재는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HB3이에요. 5세대 HBM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풀 HD 영화 230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해요. 1초에 영화 230편이요. 그리고 차세대 HBM 내 개발도 거의 끝났습니다. HBM4는 HBM3보다 대역폭이 2배 넓어요. 전력 효율은 40% 이상 좋아지고요. SK 하이닉스는 2025년 9월에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NAND 플래시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321단 QLC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AI 서버용 초고용량 SSD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NAND 시장 점유율도 21.1%로 처음 20%를 넘겼어요. 솔리다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성공의 핵심이 뭘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 의지예요. HBM이 돈이 안 될 때도 계속 투자했잖아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도 포기 안 했거든요. 보통 기업은 2년에서 3년 성과가 안 나오면 프로젝트를 접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2년을 버텼어요. 둘째, 과감한 M&A입니다. 하이닉스 인수, 인텔 NAND 사업부 인수, 둘 다 당시에는 미친 짓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둘 다 성공했죠. 이게 운이냐고요? 아닙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술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셋째, 수평 소통 문화예요. 회장이 임원들과 1대1로 대화하면서 현장 의견을 듣는 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기업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보고 체계가 있고 계층 구조가 있거든요. SK는 창업자 때부터 이걸 해왔어요. 그런데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위험은 미중 갈등입니다. 중국이 HBM을 엄청 사고 싶어 해요. AI 개발에 필수니까요. 근데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거든요. 만약 제재가 더 강해지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의존도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나와요. 엔비디아가 더 빨리 개발해라, 품질 더 높여라 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HBM 개발이나 양산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제가 없어요.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2024년에 마이크론이 HBM3이 12단 제품 공급에 성공했어요. 삼성전자도 2025년 3분기에 HBM 시장 2위를 타안했습니다. 근데 업계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HBM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밖에 없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래서 당분간 SK 하이닉스 우위는 유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회가 많습니다. SK 하이닉스 측 설명에 따르면 HB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엔비디아야 외에 다른 고객도 늘어나고 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도 HBM이 필요합니다.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SSD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죠. 2029년에 200조 원대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이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경량 AI 모델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AI를 돌리려면 고성능 GPU가 필수예요. 근데 앞으로 GPU 없이도 작동하는 경량 AI가 나올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2011년 거의 망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9조 원 빚, 2천억 원 적자. 업계에서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죠. 근데 14년이 지난 2025년 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을 찍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고 시가총액은 4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첫째,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사는 HBM에 12년간 투자했거든요. 둘째,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망하는 회사를 사고 또 다른 사업부를 인수하고. 셋째, 조직 문화가 달랐어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어요.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운을 잡을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12년간 HBM을 준비했기 때문에 AI 시대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5년이 중요해요. 경쟁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HBSO 같은 차세대 제품의 공급 속도와 품질이 관건이에요. AI 시대라는 역사적 기회를 언제까지 선점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숫자들 정리해 드릴게요. 시가총액 약 398조 원,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은 16조 원이 넘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원이 늘었어요. D램 시장 점유율 36%로 1위, HBM 시장 점유율 52.5%로 압도적 1위, NAND 플래시 점유율은 21.1%입니다. 2011년에 3조 원 주고 산 회사가 지금 400조 원짜리가 됐어요. 133배 성장한 겁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